범삼성계, 막강한 오프라인 인프라, 이커머스의 불가침 영역, 1인 가구 전성시대, 경기를 타지 않는 난공불락으로 유명한 기업 BJF 리테일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전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신입사원 전역장교 채용을 보면 영업관리 직군 0명, 전략기획 0명, 재경지원 0명, 상품운영 0명, 전문직군 0명인데요. 전국 1만여 개의 편의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BJF답게 요즘 채용 시장에서 보기 드문 0명 단위로 대단히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BJF 채용이 여러 취준생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이야기, 2021년 취업의 빙하기 시대 달달 떨며 힘겹게 버틴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혜텔처럼 등장한 기업, 바로 BJF 리테일입니다.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BJF 리테일 연매출 1조 5,563억 원, 영업이익 1,622억 원, 당기순이익 1,227억 원, GS25, 세븐일레븐과 함께 대한민국 편의점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회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점의 편자도 몰라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 하나로 빠르게 국내 편의점 사업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BJF의 사업 구조부터 알아볼게요. BJF 리테일은 편의점 부문, 물류 부문, 기타 부문 총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편의점 부분의 매출 비중이 99.8%로 편의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국내 편의점 산업의 규모는 2018년 기준 24.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성장하다가 최근 편의점 산업이 포화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편의점 산업이 포화 상태를 이룬 것은 아무래도 이 편의점 탑2 CU와 GS25의 점유율 싸움 때문인데요. 이 두 기업의 공격적인 경쟁으로 편의점 최다 점포 기업은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CU가 많았지만 GS25가 이를 다시 제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2020년 말 자료로 다시 보여드리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다시 CU가 편의점 매장 수를 GS를 앞섰습니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CU는 14,898개, GS25는 14,520개인 것인데요. 편의점 빅2 기업은 서로 몸집 불리기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에는 더 큰 싸움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한국에 약 4천여 개에 달하는 편의점들이 계약 만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이 계약 만료 편의점을 서로 빼앗는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CU는 위약금 감경 및 면제를 해주는가 하면 GS25는 가맹점 정기로 50% 지원해 야간 매출 활성화 지원금, 가맹점에 자연재해 피해 위로금을 주는 등 이 서로 계약 만료인 편의점 간판 빼앗기에 본격 돌입했죠. 편의점 시장 포화 상태로 더 이상 출점할 편의점 시장까지 없어지자 이제는 서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맹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편의점 기업들은 점포 수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매장 수가 많아지면 대체 무엇이 좋아지길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다닥다 붙어있는 것들이 편의점인데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처럼 편의점 기업이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 체인화 사업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매장 수를 확보하게 되면 구매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원가율의 안정화로 이어져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인건비, 광고비, 판촉비, 일반 관리비 등의 각종 경비 정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편의점 규모가 확대될수록 시장 경쟁력의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편의점 기업들의 이런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 과정은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규모의 경제 시스템으로 본사는 원가율 조정으로 이익을 높일 수 있지만 막상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GS25는 2019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GS25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2018년 6억 7,206만 원에서 2019년 6억 6,523만 원으로 1% 감소. 평당 평균 매출액은 2018년 3,130만 원에서 2019년 3,061만 원으로 2.2% 하락하며 본사 실적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로 가고요. CU 역시 가맹점 평균 매출은 2018년 5억 9,312만 원에서 2019년 5억 8,991만 원으로 0.5% 감소하고 평당 평균 매출은 2018년 2,695만 원에서 2019년 2,652만 원으로 1.6% 하락했습니다. 반면 CU 또한 본사 BJF 리테일은 매출이 2018년도 5조 7,759억 원에서 2019년 5조 9,461억 원으로 2.9%, 영업이익은 1,895억 원에서 1,966억 원으로 3.7% 늘어나며 가맹점 실적과는 정반대의 기조를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편의점이 점포를 계속 증가하고 평균 매출이 연마다 1에서 2%씩 감소하는 추세라면 이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곧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다가도 한번 막상 또 편의점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편의점 매출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동안 편의점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 13곳의 매출 중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 매출 비중이 31%를 기록했고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 매출 비중은 28.4%에 그쳤고요. 처음으로 연간 기준 편의점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제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전까지 한 차례도 백화점 매출을 이기지 못했다가 백화점에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명품백 시계보다 우리 컵라면 삼각김밥이 이기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서 주요 생필품 매출이 늘며 편의점의 매출이 증가했고 오히려 백화점 같은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및 영업 중단 등 여파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BGF 리테일의 성장이 코로나 한철로만 끝나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선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바로 BGF 리테일의 성장 전망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인데요. 요즘 커머스 트렌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결합으로 이전하면서 대표적인 오프라인 기업인 BGF의 성장이 전도유명한데요. 최근 네이버가 CJ, 이마트, FSS 등 다양한 물류업체들과 제휴를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제휴를 통해 빠른 배송, 신선식품부터 가구, 명품에 이르기까지 상품별로 특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하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BGF도 네이버와 업무 제휴를 맺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퍼져있는 CU의 인프라를 온라인과 연계해 O2O 전략을 구사하고 네이버페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핀테크 등의 다양한 기술을 CU에 접목시켜 아마존고처럼 네이버의 IT 솔루션이 결합된 신규 모델을 출점한다는 계획이죠. 이런 공동선언에 깔려있는 추정 가능한 사업 모델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말한 O2O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구매하고 CU에서 픽업하고 그리고 아마존고와 같은 스마트 스토어를 꿈꾸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업 모델이 상당히 아마존이 지향하는 오프라인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배경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IT 기업인 아마존은 과거 미국 백화점 시어스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이커머스가 온라인 백화점을 인수하는 것에 당시 업계의 반응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수 뒤에 숨겨진 목적은 바로 아마존의 오프라인 진출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어스는 고객들의 근교 생활권에 위치해 있었고 이를 통해 아마존은 백화점을 물류센터일 뿐만 아니라 월마트의 픽업 서비스 그리고 판매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을 꾸리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당시 아마존은 이커머스로 막강한 물류센터 풀필먼트를 구현하고 있었지만 보다 더 빠른 라스트 마일과 오프라인 상권 형성을 위해 인수를 시도하죠. 물론 지금 시어스는 아마존이 아닌 다른 곳에 매각이 되었지만 아마존이 한때 꿈꿔왔던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시우를 통해서 이루는 의중이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BGF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게 된다면 가장 우선 구현할 수 있는 O2O 서비스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구매, 편의점 픽업 모델입니다. 소비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CU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거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은 CU 편의점에서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죠. 이 점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을 미리 CU 편의점에서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어 쇼룸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커머스를 확대하는 네이버와 O2O 시너지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죠. 게다가 BGF의 사업 부분에 BGF 로지스가 있다는 점은 이런 O2O 전환의 가속도가 붙게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BGF 로지스는 2019년 말 CDC 준공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데요. 이 점은 BGF가 BGF 로지스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물품 공급을 BGS 로지스가 담당하며 O2O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도 지니고 있죠. 게다가 최근 코로나로 무인 편의점이 급물살 타기 시작한 점은 네이버의 AI, IT 솔루션이 결합된 아마존고와 같은 스마트 스토어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편리하긴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탓에 무인 편의점이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편의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무인 편의점으로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핀테크 기술 결합을 통한 제휴를 통해 미래형 편의점으로 무인 편의점의 가능성 역시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죠. 쓰러져가는 오프라인 업계 속에서 유일하게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취준생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우리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의 특성이 골목 상권까지 퍼져있는 인프라 강점을 통해 네이버와도 손을 잡으며 변화하는 미래형 편의점 유통의 새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BGF 리테일을 통해서 취준생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로 취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훌륭한 기업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